월미도 카페, 월미도 맛집, 대전 고깃집, 대전 삼겹살, 서초동 고깃집, 삼성동 고깃집, 또 충주 맛집, 청주 일식, 순천 맛집, 순천 한정식, 목포 맛집, 판교 맛집, 영주 맛집, 판교 이탈리안, 창동 맛집, 대구 양대창, 부천 김치찌개, 부천 생선구이 을지로 삼가 맛집, 올림픽공원 일원동 맛집, 대구 칼국수 신림, 덕수궁 사천, 순천 족발까지 전국에 있는 472개 상권은 전부 제 새끼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쉽게 못 들어오세요. 왜 못 들어오느냐? 광고 홍보비를 많이 써서가 아니에요. 이거 큰 오해들 하시는데 4,000명의 제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내일 뭘 검색하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이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제가 오늘 쭉 설명해 드리려고 한 핵심 포인트 중에 한 가지도 이런 건데 보세요. 이제 마케팅 전술 101가지 중에 이제 세 번째에 들어가는데 하나죠, 하나. 경쟁 브랜드의 키워드를 분석한다고 요새 굉장히 많이들 훔쳐보기를 해요. 훔쳐보기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고 엿보기 정도로 갈까요? 똑같은 검색 키워드를 넣어요. 압구정동 성형외과, 또 창동의 피트니스 이런 걸 검색어를 집어넣었을 때 1등 하는 사람이 있고 2등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이게 1, 2, 3, 4를 봤을 때 요새 유튜브나 인스타 보면은 막 이제 젊은 마케터들 막 좀 이렇게 주목을 좀 받고 싶은 분들이 다 공개한다 그래서 뭐 보여주면 이거 보여줘요. 자, 검색창에 집어넣어 보세요. 강남 맛집이라고 놓고 나오는 집들 중에 1등 하는 집이 있으면 이 집을 클릭하고 들어가서 스마트폰 말고 이제 물론 어플도 있긴 한데 랩탑에서 가시면 이제 컴퓨터로 가보시면 이렇게 지도가 뜨고 화살표 한 데다가 마우스 우클릭해서 누르면 프레임 소스 보기라고 나오고 이거 뭐 다 있어요. 다 이거 너무 많이 봐서 지금 사실 요새 좀 골치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모두가 1등의 키워드를 가져다 쓰려고 그래요.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막 복잡하죠. 코딩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이 프레임 소스를 보고 우와 복잡해 그리고 이제 50대만 돼도 나가시는데 젊은 양반들은 눌러보는 거예요. 여기다 컨트롤 F를 누르면 위에 검색 창이 생겨요. 지금 클래스 101이라고 되어 있는 유튜브 썸네일 보이실 텐데 그 바로 밑에 보면 검색창 안에다 키워드 리스트라고 넣으면 보이시죠? 그 집이 가지고 있는 사실 어찌 보면은 대표 키워드라고 하는 걸 굉장히 열심히 분석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강남 닭갈비역 뭐 이렇게 해서 쭉 적어놨죠. 우와 대박이야. 강남 맛집 1등 하는 집이 얘를 썼으니까 나도 요거 똑같이 갖다가 쓰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들을 해요. 1등 하는 키워드를 나도 갖다 놓으면 나도 1등이 돼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쉽지 않죠. 이게 왜 그러냐면 1등이 된 이유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제일 쉬워요. 종합점수예요. 종합점수. 그냥 단순하게 대표 키워드 하나에 넣었다고 떡하니 나오는 건 아니고 대표 키워드에도 있고 상표에도 있고 뭐 메뉴명에도 있고 소개글에도 있고 댓글 리뷰 이런 게 다 있어야 돼요. 그 검색 엔진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에요. 근데 크롤링이라고 하는 과정인데 검색자가 키워드를 집어넣어요. 제주도 맛집, 뭐 대구 호텔, 뭐 이런 걸 집어넣어서 숙박 이런 걸 집어넣어서 그 검색자에게 가장 관련도가 높은 컨텐츠들을 이렇게 쫙 끌어다가 제안해 주는 걸 이제 크롤링이라 그래요. 쫙 긁어오는 걸. 이 크롤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상호는 삼겹살이라고 썼는데 대표 키워드에다가 한우 집어넣어 놓고. 그럼 한우를 검색했을 때 나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심볼 가지고 집어넣었는데 크롤링했던 네이버 봇이 알고리즘 봇, 구글 봇이 봤을 때는 에이 대표 키워드만 집어넣고 얘는 상품도 없네, 소개글도 없고 거기다가 댓글, 리뷰, 블로그 아무것도 없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봇이 봤을 때 우리 말고 봇이 봤을 땐 이거 구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장난친 건 애가 되기 때문에 누락시켜요. 오히려 나락으로 갈 수가 있다고. 되게 조심해야 될 포인트 중에 한 가지인데 이걸 모르고 막 갖다들 쓰세요. 그래서 제가 만든 용어예요. 또 누가 이것도 갖다 쓰면 안 되는데 나중에 이게 라이브 보신 제 새끼들 동지 여러분들끼리 언젠가 누가 퓨처 키워드라 그러면 이거 그 추석 때 클래스 101 라이브에서 김사부가 썼던 건데라고 꼭 좀 얘기를 좀 해주세요. 하도 요새 제 책 보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좀 조심스럽긴 한데 선물이잖아요.
기분 좋은 날이고. 그래서 퓨처 키워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네이버 플레이스를 장악하고 싶으면 이런저런 뭐 복잡한 사이트들도 되게 많고 키워드 분석해주는 사이트들도 많은데 그건 어쨌든 IP를 가져가거나 크롤링을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자 본질은 네이버 본진에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생각보다 이거 잘 안 써요. 네이버 데이터 랩은 실제 네이버에서 검색한 모든 검색자들의 결과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고 가장 정확히 보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무슨 키자드, 블랙키위 이런 여러 좋은 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네이버 데이터 랩을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아침 화장실 가실 때 쓱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트렌드를 읽는데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물론 네이버가 대략 56% 정도, 구글이 34% 정도 되니까 두 사이트를 다 볼 수 있으면 좋겠죠. 이제 구글까지 가는 건 조금 난 어려워라고 생각하신 분들이라면 네이버 데이트랩 들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쇼핑 인사이트 밑에 분야별 인기 검색어 있어요. 이제 여기 조금 이따 이제 클릭을 해드릴 텐데 패션 의류의 카테고리에 가면 8월 31일 날, 9월 1일 날, 9월 2일, 9월 3일 날 해서 가장 많이 검색한 내용들이 1위, 2위, 3위, 4위 뜬단 말이에요. 이것만 보고 있으면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로 하고 왜냐면 검색은 필요해야 해요.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검색하지 않거든요. 아 이게 8월 30일 날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들이 궁금해서 검색한 거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되고 패션 의류에는 카테고리에 들어가서 보시면 잡화, 화장품, 미용, 디지털 가전, 가구 인테리어, 출산 육아, 식품, 스포츠 레저 쭉 있죠. 가장 자영업에서 포션이 큰 비율이 높은 식품이라는 데를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정확히 떠 있어요. 8월 30일 날은 뭐였고 9월 1일은 뭐였고 9월 2일, 9월 3일 막 쭉 이렇게 뜨다 보니까 여기에 식품에 관련된 것 중에 검색자들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검색어였구나라고 판단을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조금 더 올리면요. 스크롤을 올리면 아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검색어 트렌드라 그래갖고 주제어를 5개까지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주제어 1, 2, 3, 4, 5 그리고 밑에 보면 기간이 있어요. 기간. 대부분 디폴트 값으로 되어 있는 게 뭐 1개월 정도 돼요. 거의 모든 분석 사이트들은 지난 한 달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현명한 분들 같으면은 그래도 1년치 통계가 좀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걸 조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 1개월, 3개월, 1년, 직접 입력, 일간까지 해서 전체를 봤을 때 나오는 데이터와 지난 한 달의 데이터와 1년의 데이터는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죠? 지금이 10월인데 지난달은 9월이었어요. 그 전달은 8월이었고. 네. 8월은 아무래도 시원한 거 많이 검색하지 않을까요? 네. 그죠? 근데 11월에 차가운 걸 검색할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없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찌 보면 오류 중에 가장 큰 오류예요. 키워드 분석 사이트에서 다루고 만들어주는 건 과거의 결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일 검색하고 일주일 뒤에 검색할 사람들이 와줘야 되잖아요. 그 길목을 지키고 있어야 나만 간택당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간택당할 기회도 없고 기준도 없고 덧도 안 쳐놨으면 함정도 안 파놨으면 맨날 죽은 자식 이렇게 하듯이 과거 키워드만 갖다 쓰는 거야. 맨날 키워드 분석 사이트에 가서 이게 되게 안쓰러운 것 중에 한 가지이기 때문에 오늘 그걸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지고 온 거고 자 이제 기간 얘기 끝났으면 밑에 범위가 있고요. 요까지 해서 확인을 하시면 제가 만약에 만두, 비빔밥, 순두부, 된장찌개, 김치찌개라는 걸 주제어 1, 2, 3, 4, 5에 집어넣었으면 사람들은 어떤 키워드를 가장 필요로 하고 검색을 했는지를 알아야 내 메뉴에 집어넣든지 상품화시키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몰라. 그러니까 당연히 칼국집에는 당연히 만두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빈대떡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당연히 보쌈이 있어야 되는 줄 아는데 실제 보면 결과물이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요. 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오늘 꼭 가서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저 전 페이지로 조금 돌아가 드릴게요. 네이버 데이터랩에 들어가서 주제어 1, 2, 3, 4, 5에다가 여러분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들 필라테스도 마찬가지예요. 네일도 마찬가지고 심지어 사우나도 마찬가지예요. 찜질방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품의 주제어들을 키워드를 하나하나 넣어보면 이게 안 팔리는데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아시게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난 과거의 것들이니까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1년간을 확인을 해서 이 녀석은 과감하게 좀 빼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만들죠. 이렇게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피디님 보실 때 제일 밑에 있는 색깔이 뭐예요? 보라색입니다. 보라색이에요. 그러면 만두, 비빔밥, 순두부, 된장찌개, 김치찌개 중에는 검색량이 제일 적은 건 순두부다 이런 거예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순두부집에서는 뭐뭐뭐를 집어넣는 게 좋을까도 여기다 주제어를 넣어보시면 결과가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뺄 건 빼고 새로 넣을 건 넣고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근데 이것도 어쨌든 지난 한 달간이에요. 블랙키위라는 사이트들 굉장히 많이들 쓰세요. 유용해요. 유용하고 특히 마케팅 잘 하시는 분들이나 업체들에서도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는데 이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검색창에다가 가운데 있는 막국수라고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제 월간 검색량이라고 나오죠. 월간 검색량, 월간 컨텐츠 발행량인데 이 월간은 언제? 만약 오늘 10월 8일이면 이 결과물은 지난 한 달이에요. 10월 7일까지 9월 8일부터 뭐 이런 기간들을 통계를 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보고 흥분해가지고 이 키워드들 쫙 있는 거 양념장 뭐 이런 거 닭, 비빔, 들기름 뭐 이런 걸 쓰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하면 다행히 같은 계절이면 상관없는데 계절이 넘어가고 지금처럼 일교차 크면 이제 헛짚을 가능성이 되게 높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도 내 PD인데. 귀에 쏙쏙 쪽쪽 들어요? 네. 다행이다.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라 이게 뭐냐면 약간 타임슬립 같은 거예요. 타임슬립. 자, 로또 다음 주 번호가 알고 싶어 그러면 왜 미래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한 달 뒤에, 일주일 뒤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검색할 게 뭘지 알아야 되잖아요. 이거 모르면 맨날 지난 한 달 거, 과거 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왜 우리 집은 안 오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나머지 이제 비교해 보시면 아실 테고. 블랙키위 안에 들어가 보시면은 블로그 글이에요. 블로그 글.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 블로그를 쓰신 분들 중에 가장 순위가 높거나 올라간 분들 현재 1, 2, 3, 4, 5, 6, 7, 1 장악하고 계신 분들께 쭉 뜨니까 여기 눌러보시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블로그도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한 건 지난 한 달의 결과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비스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비스 다 아실 텐데 제 새끼들은 뭐 이거 귀신들이긴 한데 만약에 오늘 저 처음 만나고 김유진 강의를 처음 듣는 분이다 그러면 아까 네이버 데이터랩에서 주제어 1, 2, 3, 4, 5를 썼던 거를 자비스에서도 쓸 수 있어요. 스마트폰 버전을 아주 쉽게. 자, M 자비스라는 거 검색하고 들어가시면 채널이 있고요. 채널에 보시면 이거 손가락으로는 안 되는구나. 채널에 보시면은 여기 우주선 모양으로 생긴 거 있거든요. 채널 플러스 하는 거 말고 그 우주선 있는 거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서 사이트로 들어와서 요 안에서 우측 상단 바로 왼쪽에 있는 녀석을 눌러서 이렇게 밑에 보면 검색 창이 나오고 거기다 집어넣으면 돼요. 곱창 집어넣었더니 지난 한 달 동안 9만 건이야. 뭐 이런 것들이 뜬단 말이에요. 여긴 성형외과도 마찬가지고 쌍꺼풀 수술도 마찬가지고 뭐 양악 수술 이런 게 다 해당이 돼요. 거의 모든 검색어들을 지난 한 달 동안 이 통계를 잡아주는데 이거 갖다 쓰면 큰일 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감히 퓨처 키워드라는 거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고 이 키워드들은 어제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늘과 내일의 키워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냐? 네이버를 제일 많이 하는 친구를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로 분석을 해줘라고 얘기하려면 물론 뭐 선수들 진짜 프로들은 찾아낼 수 있는데 네이버에서 직접 만든 인공지능이 있어요. 클로바 X라고 하는 친구거든요. 클로바 X에 가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프롬프트 값을 뭐라고 집어 넣느냐에 따라서 내가 앞으로 쓸 수 있는 키워드들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갈림길에서 나뉘기 시작을 해요. 제가 주로 쓰는 건 뭐냐면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이 얘기는 뭐냐면 2024, 2023, 2022년간의 데이터를 분석으로 11월, 12월 지금 10월이니까 이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9월 거 하지 말고 좀 8월 거 바보라니까 그걸 갖다 쓰고 있으면 나만 안 걸려 나만. 그러니까 11월, 12월 그리고 1월 달에 뭘 키워드로 썼으면 좋겠니? 제안해 줬으면 좋겠어. 더 솔직하게 가는 방법은 뭐냐면
나 매출도 올리고 싶고 이익금도 늘리고 싶고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고객들이 찾아와줘야 되는데 더 많은 고객이 찾아오게 만드는 방법은 검색에서 간택당해야 되는 거야. 상위에 떠야 되는 거야. 이 얘기를 다 써주세요. 솔직해져야 돼. 애인 같아야 돼. 친구 같아야 되고 부모 자식 같아야 돼요. 이 친구한테 거짓말을 할 필요 없어요. 게을러지면 안 된다고. 나를 위해서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을 일해 주려고 스탠바이가 돼 있는 친구들인데 거기다 대놓고 귀찮아갖고 두 줄 써. 11월에 쓸 수 있는 신메뉴 만들어줘. 그럼 이 친구가 판단했을 때는 아 진짜 게으른 인간인가? 라고 판단한다고요. 솔직해야 돼요. 아주 전문적이어야 되고 목표를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한다고. 그랬더니 딱 나오잖아요. 제주 하남 덕구 죄송해요. 하남 제주 덕구 매장의 지난 3년간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이거 쓰세요라고 했는데 빼빼로 데이 이벤트, 수능 이벤트, 연말 모임, 겨울 시즌, 크리스마스 이벤트 이거예요. 이게 실제로 네이버에서 가장 많이 검색한 내용들인데 우리는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보기 시작했어요. 미래를. 이게 어디가 있어야 돼? 상호에 있으면 좋아요. 상호. 근데 그렇다고 갑자기 김유진 삼겹살 빼빼로 데이 이벤트라고 상호를 고칠 수는 없잖아요. 여기 힌트 얻으신 분 있다. 여기 힌트 얻으신 분. 상호를 바꾼 제자들 많아요. 죽어도 갖고 싶은 키워드가 있으면 상호를 바꾼다고요. 상호. 사업자 등록증 상에 있는 상호라 간판을 갈지 않아도 되잖아요. 민감한 내용이긴 좀 합니다. 그래서 상호를 간 제자도 있다는 사실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1년 내내 통용되는 거라면 더더욱 좋겠죠. 그래서 상호를 바꾸거나 대표 키워드를 바꾸거나 소개글을 바꾸거나 제일 중요한 요소 상품명을 바꾸거나 소개글을 바꾸거나 블로거를 쓰거나 블로거 밑에다 여러분들이 목숨 걸고 댓글을 달거나 이렇게 6가지는 채워야 돼요. 이 채우는 작업을 제가 뭐라고 명명했냐면 키워드 밀도 높이기라고 했어요. 촘촘해야 돼요. 촘촘. 검색하는 검색어들이 그물망을 피해서 도망갈 수 없을 만큼 아주 촘촘하게 채워놔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곳 빠지면 안 돼요. 이게 가장 미스예요. 1등은 그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능한 상호에도 있고 대표 키워드에도 있고 블로거도 있고 상품명도 있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종합 점수 받아서 1등이구나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 훔쳐보는 거 가르쳐갖고 남의 거 가서 쓰면 나도 쓰면 되는 줄 알고 no way. 내 건 블로그에 누구누구 어느 역 뭐 맛집 뭐 최고의 평 이런 거 써준 사람이 없는데 그래 키워드만 갖다 훔쳐놓으면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되게 위험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거든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월, 12월, 내년 1월까지 해서 우리는 미리 대한민국 검색자들이 검색할 키워드들을 도배를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하셔야 돼요. 근데 이 키워드들을 변화를 주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2번 들어가서 플레이스 키워드 바꾸고 막 소개글 바꾸고 하면 네이버에서 봇은 뭐라고 생각하냐, 알고리즘은 뭐라고 판단하냐, 이 사장 분명히 부지런한 사람이겠구나, 온라인 매장 관리 참 잘하는 사람이겠구나 라고 판단을 해야 상위에 올려준다고요. 상위에. 그게 종합점수가 따져야 내게 가장 많이 걸리죠.